나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저 매일 저녁 내 몸에 대접하는 소박한 이유를 지켰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특히 예순이라는 고개를 넘었거나 그 언덕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채우려고만 애를 씁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먹고 무엇이든 흡수하고 무엇이든 이뤄내는 것이 미덕이었지요.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인생의 문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간절히 거절할까가 생존의 핵심이 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난 이들은 대개 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휴식을 취하고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이미 낡아버린 우리 몸의 기계들의 무리한 일감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60세 이후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깨어날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도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은 맑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침대에 누워만 지내야 하는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극의 씨앗이 바로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6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내 몸을 하나의 정갈한 사찰이나 오래된 서원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몸이 시끌벅적한 장터 같았다면 노년의 몸은 고요한 서재와 같아야 합니다. 장터에는 아무나 드나들고 온갖 잡다한 물건이 쌓여도 되지만 서재에는 오직 정수직만이 머물러야 합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뒤의 몸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로 밤에 입에 대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며 내 몸으로 직접 겪고 내 주변 수많은 지인들의 생로병사를 지켜보며 얻은 인류학적 보고서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교수님,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녁 한 끼의 탐욕이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심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의 산책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저녁에 넘긴 그 한 입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100세의 노교수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이를 경계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유지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의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세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고기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잔칫날이나 제삿날이 되어야 겨우 구경할 수 있었던 고기 한 점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었지요. 그래서일까요? 예순이 넘고 형편이 좀 나아지신 분들 중에 이제는 나를 위해 잘 먹어야겠다며 매일 저녁 육류 중심의 거창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내 몸을 서서히 죽이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뒤에 먹는 붉은 고기는 예순 이후의 신체에 있어 소화되지 않는 슬픔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삼킬 듯한 위력을 가졌던 우리의 위장도 나이가 들면 그 기운이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녁 늦게 질긴 단백질과 기름진 지방이 섞인 고기를 들이붓는 것은 이미 낡아서 삐걱거리는 작은 기계에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덩이를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자수성가했고 노년에 이르러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유일한 낙오로 삼았지요. 특히 저녁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게 바로 보약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는 밤새 가슴이 답답하다며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결국 혈관이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밤새 그 고기를 분해하느라 한숨도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중노동을 시켰으니 주인이 잠든 사이 심장과 혈관이 비명을 지른 것이지요. 여러분, 동양의 오랜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고기는 양혈의 기운이 매우 강한 음식입니다. 반면 밤은 금인의 시간이죠.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할 밤의 기운 속에 뜨겁고 무거운 양의 기운을 억지로 밀어넣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피는 탁해지고 그 탁해진 피가 온몸을 돌며 염증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마디마디 쑤시는 이유, 얼굴이 퉁퉁 붓고 머리가 맑지 않은 이유가 바로 어제 저녁 당신이 먹은 그 고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100년을 살며 유지하는 식사 원칙 중 하나는 저녁은 마치 가난한 선비처럼 먹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활동량이 많은 점심시간에 드십시오. 저녁에는 우리 땅에서 자란 나물,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가벼운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에 맞는 식사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스럽게 고기 불판 앞에 앉아있는 모습보다 소박한 채소 한 접시를 천천히 음미하며 내 몸과 대화하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내 몸 안의 세포들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밤 편히 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농담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객기일 뿐 지혜로운 노년의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내어 더 맑은 정신으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의 그 기름진 유혹을 저녁 식탁에서 치워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수명은 그만큼 투명하게 길어질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예순 이후의 저녁 고기 한 점은 보약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겨누는 소리 없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식들도 제 살 길 찾아 멀어지면서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녁 식탁에서 반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는 분들이 참 많지요. 딱 한 잔인데 뭐 어때? 이거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하시며 빨간 소주병을 따거나
독한 술을 입에 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밤에 마시는 술과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내 영혼의 불을 끄는 찬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술은 흔히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의 뇌에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젊었을 때야 간이 튼튼하고 해독 능력이 좋아 하룻밤 자고 나면 털어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순이 넘은 우리의 간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밤에 마시는 술은 해독되지 못한 채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우리의 소중한 기억세포를 하나씩 파괴합니다. 내가 아끼던 제자들, 동료들 중에도 저녁 반주를 즐기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총기를 잃고 어제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늪에 빠지는 것을 나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더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맵고 짠 음식들, 그 빨간 국물의 유혹은 또 어떠합니까? 맵고 짠 음식은 우리 몸에 기운을 돋웁니다. 잠들기 전에는 온몸의 기운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범벅된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은 밤새 불타오릅니다. 속이 쓰리고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어도 그것은 깊은 잠이 아닙니다. 몸은 깨어있는 상태로 밤새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평생 이어령 교수와 같은 지성인들과 교류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맑은 이들은 결코 밤에 자극적인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의 맑음은 몸의 정갈함에서 나옵니다. 밤에 마시는 술 한 잔이 주는 일시적인 해방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명료한 사유와 바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술과 자극적인 음식은 사람의 성정도 거칠게 만듭니다. 밤새 위장이 고생하고 뇌가 술기운에 절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짜증이 먼저 납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갑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인자함과 너그러움에 있는데 식탐과 술기운이 그 고귀한 성품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 외로움을 술병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혹은 은은한 국화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이 술 한 잔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합니다. 내가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밤이면 내 몸을 가장 고요한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평온해야 내 영혼도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맛은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짙고도 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복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 번 망가진 위벽과 흐려진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라도 술상을 차리려 하셨다면 조용히 그 잔을 엎어두십시오. 그리고 맵고 짠 찌개 대신 맑은 장국 한 그릇으로 식탁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는 내일 아침의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100년 전 내가 어릴 적에는 하얀 쌀밥 한 그릇이 소원이었습니다. 설탕물 한 잔이면 온 세상을 얻은 듯 행복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하얀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금기는 바로 저녁 시간에 섭취하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하얀 쌀밥,
밀가루 국수, 그리고 식후에 무심코 드시는 달콤한 과일이나 믹스커피 한 잔 말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 것을 좀 먹어도 몸이 금방 조절해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하얀 탄수화물은 혈액 속으로 너무나 빠르게 녹아들어 피를 끈적끈적한 설탕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끈적해진 피가 밤새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벽을 갉아먹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저녁마다 국수 한 그릇이 소화도 잘 되고 가볍다며 즐겨 드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밀가루 국수나 하얀 쌀밥은 위장에서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혈액 속에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당 수치를 남깁니다. 그분은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그때 국수 한 그릇 덜 먹을 걸 그랬습니다라며 내 손을 잡고 울던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설탕은 달콤한 독약입니다. 식후에 입가심으로 드시는 과일도 저녁에는 독이 됩니다. 과일의 과당은 밤사이간에 지방으로 쌓여 지방간을 만들고 몸을 염증 체질로 바꿉니다. 밤새 세포가 재생되어야 할 시간에 당분과 싸우느라 몸이 녹초가 되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나는 저녁 식탁에서 하얀색을 지우고 거친 색을 채우라고 권합니다. 하얀 쌀밥 대신 귀리와 현미가 섞인 잡곡밥을, 밀가루 국수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십시오. 거친 음식은 입에서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 몸속에서는 가장 친절한 손님이 됩니다. 천천히 소화되며 에너지를 고르게 나눠주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단 것을 찾곤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마음이 허할 때 그 빈 공간을 설탕의 단맛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수록 더 허기지고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예순 이후의 진정한 단맛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사랑하는 이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느끼는 삶의 희열, 그것이 진짜 건강한 단맛입니다. 내가 100세를 넘겨서도 허리가 꼿꼿하고 정신이 명료한 비결은 식탐이라는 이름의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것은 동물의 길이고 내 몸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판단하여 절제하는 것은 인간의 길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삶은 그 절제의 미학이 완성되는 시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너무 하얗지는 않습니까? 너무 달콤하지는 않습니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질병의 그림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숟가락을 놓는 그 결단이 10년 뒤 여러분을 병실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즐기게 할 것입니다. 나 김영석이 100년의 세월을 걸어오며 증명한 이 사실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비워낼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떠지는 법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3가지 금기, 즉 저녁에 고기와 술, 그리고 단 것을 피하라는 조언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움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채워서 화려해지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어 맑아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가벼워야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마음이 평온해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 김영석이 100년을 넘게 살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값비싼 성찬을 즐길 때도 높은 명예를 얻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소박하게 마치고 몸과 마음이 한없이 가벼운 상태로 서재에 앉아 창밖의 달빛을 보며 글을 쓸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 영혼이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만약 내가 저녁마다 탐욕스럽게 배를 채웠다면 그런 맑은 기쁨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제2의 아침입니다. 다만 이 아침은 젊은 시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남긴 발자국을 정리하며 더 깊은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라는 그릇을 깨끗이 닦아두어야 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에 찌꺼기가 혈관에 남아있고 어제 마신 술 기운이 뇌를 흐리고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지혜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탁을 치우고 나면은 곧바로 부엌을 떠나십시오.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땅을 밟는 그 느낌, 뺨을 스치는 저녁바람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내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대신 내 다리가 대지와 교감하며 생명력을 얻게 하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사는 노교수의 가장 큰 운동법이자 명상법입니다. 또한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외롭고 서운하고 때로는 내가 잊혀지는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를 입에 넣음으로써 그 불안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허기는 음식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의 허기는 오직 의미 있는 삶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합니다. 이제 나의 이 긴 권고가 여러분에게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손잡아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순 이후에도 꼿꼿한 선비의 기계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래 사느냐였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손주의 이름을 불러주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소박한 기적을 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은 쓸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은 곧 평온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가벼운 배고픔을 즐기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맑은 정신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0세의 노교수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귀한 분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